지금 내각에서는 우리 국무총리님이 사퇴를 또 사직 의사를 밝혔고 또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안보실을 제외한 모든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사표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속 인사가 지금 하마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처음에는 또 여당 내에 유력 정치인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국민들 밥상에 올라왔었는데 별안간 졸지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이 나왔고 또 삼철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뭐 무슨 철 있었는데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거명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가장 핫한 뉴스였고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얘기가 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다. 왜냐하면 이게 대변인으로 있다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기자들의 전화가 와요. 지금 이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이야기들을 묻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판단이 안 씁니다. 이야기 나온 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화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당의 고위 관료, 뭐 그리고 고위 관계자, 그리고 정부에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영향력이 없어 보일까 봐요.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이렇게 되겠지 않은 생각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피셜들을.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아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언급한 바 없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내피셜을 기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유언비어를 만들고 우리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진짜 이게 당이든 정이든 이곳에 있는 관계자들께서는 정말로 입조심, 첫 번째도 입조심, 두 번째도 입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언비어처럼 확산되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화살이 돌아와서 꽂히는 일들은 방어해야 된다, 방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진짜로 거론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땐 더 문제입니다. 이 내부에서 이 긴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나눴다면 이 회의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도 입 밖으로 이거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최종 발표되기 전에는. 네. 이건 지금 이거 용산에 지금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새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파토나잖아요. 예. 끝까지 그런 건 인사는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기밀 사항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디에서 말 샜는지 찾아야 된다.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유언비어라도 누가 이런 소리 퍼뜨리고 다니는지 입이 가벼운 사람은 측근해둬서 가장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직에서.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인사를 교체하는 김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교체해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호사가들에서 입에서 지금 이 두 명이 거론됐던 거는 그냥 거론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거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뭐 TV 등에 나와서 대통령이 총장 시절 당시에요. 윤석열 총장과 나는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고 민주당에서 굳이 이야기하면 내가 가장 가깝게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고, 또 이게 지난 4월이었나? 지난 4월쯤이죠.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 방문해서 하버드에서 강연할 때도요. 또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사이다. 또 이제 영부인하고도 영부인하고 대통령하고 결혼 전부터 박영선 전 장관이 또 알던 사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누구죠? 양정철 삼철로 불리는 삼철. 삼철로 불리는 이제 양정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에 입문을 권하기도 했던 사람이다라는 면에서 이제 호사가들이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지를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국 개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거국 개각으로 갈 수도 있으니 그러면 그랬을 때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진보 쪽 인사들 중에서 누가 거론될까 이야기하다 보니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 생각됩니다. 그게 그 맥락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로의 친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 없다. 자기는 이제 민주연구원장 하고 난 다음에는 정치에 선을 그었다. 내가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해주지, 내가 해주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언론 보도 자체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이나 양정철이나 양쪽에서 다 어떤 용산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지금 김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수사도 신속성과 밀행성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듯이 인사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인사의 기밀이 누설되면은 그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용산 비서실의 실장님들이 다 사직서를 낸 상황 속에서 상당 부분 좀 난맥상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조금 참 조심스럽지만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질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지금 그 압도적인 국회의원 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용산에서도 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압박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확한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원인 분석을 해봐야 알겠으나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계속 대통령 소통의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통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국무총리급 인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했다가는 이게 또 불통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하마평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일 것이고 그리고 개혁 과제들을 밀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눈치, 소통이 누군가 사람을 상징적으로 갖다 놓는 것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수의 정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게 무조건 진보 쪽에서 인사를 하는 거 반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인사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 부분들을 넓혀서 어쨌든 간에 탕평 인사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의 총리 출신이었던 그 노태우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준건 비서실장을 발탁하기도 했고요. TK의 적자.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고건 총리를 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탕평 인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만에 하나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의 유권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들을 지지하는 이 민심에 너무 어긋나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소야대 전국이 있었던 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았긴 했습니다만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신한국당이었습니까? 워낙 그 여소야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대 비서실장을 진중권이 아닙니다. 김중권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자 삼성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픽업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썼고 사실 그렇게 하다가 민정계 국회의원을
실제로 지금 새정치국민연합인가 상당수를 또 영입을 함으로써 정계 개편을 이끌어냈던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총선을 통해 가지고 패배한 것에 따르는 지금 자유우파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총리 후보나 또 비서실 후보로 지금 하니까 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열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게 부글부글 끓어버린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반면에 또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비상사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상적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양정철이나 이런 사람들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여론. 오늘 오전 정말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용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 말 삼국지 이야기 좀 할게요. 삼국지 이야기. 조조가요. 조조가 동탁하고 여포의 희하에 있었던 장료를 받아들이죠. 장료에 예. 그리고 또 유비 같은 경우도 한때 적군이었던 황충을 받아들이죠. 황충을 받았죠. 네. 예. 황충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와서 큰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설을 만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적 진영에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인사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적군을 내 정말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탕평 인사가 꼭 나쁜 것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품을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여당이고 우리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 시각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3대 개혁 어떻게 보면 거기 3대 개혁 플러스 의료 개혁까지 하면 4대 개혁인데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 정도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참모진의 전략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무조건 저놈은 안 돼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그 삼국지에서 유비가 또 적장 황충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저 크게 쓰는 뭐 정말 일을 하니까 그 당시 아직까지 영화의 기억이 납니다. 조조가 저 노란벌레 녀석을 잡아라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누를 황자 그 충성스러운 충인데 그 노란벌레라고 했던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장소를 잃은 상대방 진영이 뼈아팠던 그런 맥락을 제가 읽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개혁 과제를 수행을 하시고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2년 후에 지방선거 필승해야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시금 또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